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공부해야 될 시는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입니다. 꼭 연계작품으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의 방식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양지를 좋아하고 음지, 즉 그늘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슬픔이 기쁨에게도 말한 것처럼 세상은 모두 기쁨을 좋아하지 슬픔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하듯이 정호승의 그런 시가 있어요. 슬픔이 기쁨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즉 이 시적 화자가 개인적 취향을 자기의 취향을 말하고자 하는데 양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지만을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지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그늘이 있는 사람, 즉 아픔, 그 다음에 고통 이런 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고통, 아픔, 시련 이런 것들로 내면적 성숙을 겪을 수 있는 사람, 즉 타인에 대한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연민과 공감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적 화자의 이상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은 총 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볼까요? 1년, 나는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그 손을 잘 못 써가지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타이핑을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까지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필기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않는데요. 뭘? 사랑하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은 부정 표현입니다. 그쵸? 근데 없는 사람을 목적어고요.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늘이 없는. 그러니까 부정을 한 번 더 썼어요. 이런 거를 2개 썼으니까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이중부정인데 이중부정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는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늘이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되는데 이 그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아픔,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늘이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겪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아픔과 시련을 의미하죠. 그런데 시적 화자는 그 아픔과 시련,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사랑한대요.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나늘은 이렇게 쓰면서 통사구조의 즉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운율감을 형성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행에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역시나 그늘이 또 왔어요. 근데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 수식어로 표현했는데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한 그루나무의 그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따뜻함, 포용력, 배려. 타인이 아플 때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공감해줄 수 있고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행마다 쓰인 이 그늘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넉넉한 품이자 그렇죠. 아픔이자 그렇죠. 시련 또 그것까지 껴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햇볕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그렇죠. 이 햇빛이라는 것은, 이 플러스라는 것은, 이 긍정적인 것은, 엄청 밝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늘이라는 부정적인 어둠이 있어야만 이 밝음과 어둠에 대한 이미지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햇빛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그늘이 있어서 햇빛을 더욱 밝고 눈부시게 하는 그 그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시적 화자가 여기 나무 그늘에 앉아라고 나왔는데요. 이 나무 그늘이라는 의미는 조금 이따도 나오는데 이 나무 그늘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시련과 고통과 온갖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아픔 있잖아요. 그 아픔이 여기 나무 그늘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나무 그늘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시련 등이 이루어지지만 이 나무 그늘이 있음으로써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숙해져요. 내면적으로. 즉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 공간이 바로 여기 나무 그늘이고, 나무 그늘이 왜 성숙해지냐면 여러분 단박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내면적 성숙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금 아니 항상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은 분들은 인생이 나무 그늘이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과 시련을 공감해주고 공감할 수 있는 포용력을 지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즉 내면적으로 성숙함을 이루는 공간에 앉아서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것은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즉 의문형 어미를 통해 바로 서리법을 통해서 햇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늘의 의미, 즉 포용력과 아픔과 시련, 공간과 배려,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해주는 그 공간, 그 나무 그늘에 대해서 특히 그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년은 궁극적으로 햇볕, 그렇죠. 눈부시게 아름다운 햇볕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통사구조의 유사한 통사구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1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그늘 대신에 눈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눈물과 그늘의 의미는 당연히 똑같겠죠. 여기서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 난 한 그루의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 똑같은 건데요. 한 그루의 나무의 그늘도 한 방울의 눈물도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그것을 경청해주면서 같이 더불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죠.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기쁨이 같이 있고 아까 햇빛이 같이 있게 느껴지는 건 그늘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쁨이 같이 있으려면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쁨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게 하는 존재, 바로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즉 상대방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네,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는, 부각하는 그 눈물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 어미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나무 그늘에 앉아, 또 나무 그늘에 앉았어요. 1년처럼. 바로 성숙해지는 공간이죠. 왜?
시련과 아픔과 역경과 고난, 이런 거를 경험하는 공간이 바로 나무 그늘이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어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공간이 바로 나무 그늘인 거죠.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라고 했는데 역시나 기쁨의 가치를 위해서 기쁨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기쁨이 아니구나. 햇볕이었군요. 햇볕이 아름다움은 나무 그늘을 통해서 강조가 되었듯이 여기 이연도 역시나 기쁨이 아름다우려면 바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겠습니다.